그림으로 배우는 기초한자 155번 시간입니다. 자, 저는 알기 쉽게 설명하여 저절로 외워지는 한자 1, 2, 3군을 저술한 김영진입니다. 자, 그림으로 배우는 기초한자 155번 한자는 자녀할 때 이 자 있죠. 아이자, 아들자 이 글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문해력 향상을 위한 한자 해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아들자, 아이자 있죠. 이 글자는 7급 한자입니다. 그런데 뜻이 5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들, 자식, 아이라는 뜻 외에도요. 씨앗, 첫째, 선생님, 물건 이와 같이 5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 미래를 짊어질 소중한 존재이죠. 네, 매우 귀엽게 그려져 있네요. 자, 그러면 갑골 문자, 금문, 그리고 오늘날 사용하는 아들자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궁금하시죠? 자, 갑골 문자에서는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게 이제 아이라고 했어요. 아들. 근데 이게 이제 성인인지 어린아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마구 뛰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성인인지 아들인지 알 수가 없어서 금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리가 2개인데 이건 몸뚱 하나잖아요. 포대기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린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생겨난 글자가 이 글자죠. 아들자, 아이자. 자, 그러면 직접 써보기는 3번 만에 써야 되겠죠.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자, 문해력 향상을 위한 한자 해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아들자, 아이자는 7급 한자인데 뜻이 5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들, 자식, 아이는 물론이고 씨앗, 첫째, 선생님, 물건 5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들, 자식, 아이와 관련된 단어 정리해 봤습니다. 이게 자녀 나오죠? 자녀 하면은 아들과 딸이에요. 그런데 자식이란 뜻도 있습니다. 유현종 작가가 쓴 들불이라는 소설에는 이런 대목이 있어요. 스라의 자녀는 몇이나 두었어. 여기서 자녀는 자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손자, 손 합쳐서 손자. 아들의 아들 또는 딸의 아들을 손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산책을 한다. 요즘은 이제 딸, 아들 구분하지 않고는 손주라는 말을 많이 쓰죠. 자, 이번에는 숨쉴식 합쳐서요. 자식. 자식 하면은 부모가 낳은 아이를 가리키죠. 그래서 자식을 기르다,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나다, 그는 자식들에게 유산을 모두 물려주었다. 부모가 낳은 아이를 이렇게 자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귀엽게 말할 때도 사용하죠. 그놈 자식, 예쁘기도 하다. 귀엽게 이르는 말이죠. 자, 이번은 아우제를 합쳐서 자제. 남의 아들을 존중해서 일컫는 말이죠. 자네가 그분 자제란 말인가? 그분 아들이란 말인가? 이 뜻이죠. 참으로 훌륭한 자제를 두셨습니다.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습니다. 박경리 작가가 쓴 토지라는 소설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들 명문가의 자제들을 초대하여 대접하는 데는 다분히 허영심도 있었고 라는 대목이죠. 자, 이번엔 씨앗이란 뜻의 아들자입니다. 이게 알란자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난자 하면요. 생물, 암컷의 생식, 세포. 그 다음에 세밀할정 합쳐서요. 정자 하죠? 그러면 생물, 수컷의 생식, 세포. 그 다음에 씨앗 종자와 합쳐서 아이자 하면 종자죠. 식물에서 나온 씨앗 또는 동물의 혈통이나 품종을 말할 때 사용하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아들자는 씨앗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첫째란 뜻도 있어요. 이게 자시 나오죠? 떼시자 합쳐서 자시. 하루를 12시간으로 나눌 때 밤 11시부터 오전 1시 사이 그 시간을 자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때는 첫 번째 시간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지 순서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첫째란 뜻을 갖고 있죠. 자, 우리가 밤 12시를 다른 말로는 자정이라고 하죠. 자정. 그래서 첫째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정 무렵에 잠이 깨다,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를 듣고 잠이 들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죠. 자, 이번은 선생님이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자 나오죠? 예, 구mon공 아들자 합쳐서 공자. 중국 춘추 시대의 사상가죠. 예, 본명은 공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자잖아요. 그러면 공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맹자를 맹선생님하고 부를 때 이 아들자를 사용합니다. 중국 전국 시대의 사상가. 이 맹자, 맹선생님의 본명은 맹가입니다. 맹가. 네, 그리고 이게 노선생님, 예, 노자죠. 중국 춘추 시대의 사상가. 본명은 이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이 아들자, 아이자 있죠. 예, 모두 선생님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은 물건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단어 정리해 봤습니다. 이게 모자, 모 합쳐서 아이자 합치면 모자죠. 머리에 쓰는 물건이잖아요. 예, 모자를 쓰는 학생. 그렇습니다. 이 아들자, 아이자는 예, 모자라는 물건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의자의 합쳐서의 의자죠. 사람이 걸타는 데 쓰는 기구, 의자에 앉다 하죠. 그럼 여기서 사용하는 이 아들자는 의자라는 물건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과일과 아이자 합쳐서요. 과자, 예, 곡물에 설탕이나 우유 등을 섞어서 구워 만든 음식이죠. 여기서 사용하는 아들자, 아이자는 이 앞에 물건을 가리키는 건데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사자성어도 정리해 봤습니다. 이게 자자손손 나오죠. 예, 대를 이어 내려간 자손들, 예, 자자손손 물려줄 국토. 예, 그 다음에 자손만대 나오죠. 예, 1만만 대신대 합쳐서요. 자손이 오래도록 이어지는 것을 자손만대라고 하죠. 또는 후손이 길이 번창하는 것,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예, 자손만대의 길이 전할 문화재라는 예문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 아들자, 아이자는 7급 한자지만은 예, 뜻이 5가지가 포함되어 있었죠. 아들, 자식, 아이, 씨앗, 첫째, 선생님, 물건, 이와 같이 5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쉬운 한자는 아니죠.